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상 오하요 고자이마스. 충남대학교 1월 인문학과의 김학순 센세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리즘 강의실을 통해서 대학에서 특히 충남대학교 1월 인문학과에서 어떠한 수업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이 강의를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 닌자, 요괴, 괴담으로 통해본 일본의 대중문화 읽기 수업인데요. 자, 그래서 또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요괴 문화와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요괴가 뭘까요? 그죠? 우리나라 치면 도깨비와 같은 존재죠? 자,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이 요괴 문화가 더욱더 독특하게 발달을 했고 그게 현대 요괴문화 콘텐츠 산업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포켓몬빵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요즘 인기가 있죠? 이런 것도 어때요? 포켓몬도 결국은 현대판 요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본 요괴문화의 발생 배경과 특징을 이해하고 현대 요괴문화 콘텐츠 산업의 근원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일본 요괴문화의 시대적,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요괴 연구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일본의 또 전통 문화 콘텐츠를 통한 일본의 대중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본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객관성을 지닌 일본 지역 전문가 양성, 나아가서는 글로벌한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충남대학교 1월 인문학과에서는 또 이러한 일본 요괴 문화와 산업에 대한 수업을 통해서 일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의의와 그리고 그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일본의 또 하나의 대중문화를 중요한 문화 콘텐츠가 된 요괴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일본 요괴 문화와 산업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괴 문화의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본 요괴 문화의 발생 배경과 특징을 이해하고 현대 요괴 문화 콘텐츠 산업의 근원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 요괴 문화의 시대적,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대표적 요괴 연구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표적 일본 요괴의 특징과 현대적 수용에 대해 이해하고 전반적인 요괴 문화의 특징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카빠쿠라고 하는 와 여름방학이라는 선생님이 애니메이션 올려드려서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일본의 요괴가 어떤 종류인지는 좀 아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 또 관심이 있던 분들은 카빠뿐만 아니라 그죠? 로크로쿠비 라고 해서 목이 길어지는 요괴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요괴들이 일본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괴 사전이 따로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일본 요괴 문화가 옛부터 그죠? 중요한 일본의 그죠? 소위 얘기해서 캐릭터 산업이나 아니면 이런 문화 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일본에서는 또 아마비에라고 하는 또 그런 또 독특한 요괴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아마비에란 요괴가 어느 바닷가, 해안가에 나타나서 내 사진을 그림을 집에 붙여두면 역병을 갖다가 어때요?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 상당히 이런 아마비에라고 하는 이런 역병 퇴치 요괴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상당히 일본인들은 뭔가를 갖다 기원하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갖다 소원을 할 때 또 요괴를 많이 이용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일본은 또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였죠, 여러분. 그래서 일본에서는 선생님이 잠깐 설명도 드렸지만 그 맥이라고 하는 민물에서는 물고기가 요동을 치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기를 갖다가 요괴가 잡고 있는 그래서 요동을 치지 못하게 해서 지진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림들도 에도 시대 때 상당히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처럼 일본인들은 자신의 심리적 불안이나 사회적 불안을 이런 요괴를 통해서도 극복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좀 이런 점들이 우리 한국 문화, 전통 문화는 좀 다른 점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의 뭐 도깨비 이야기들은 어떨까요? 조금 해학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공포심을 주거나, 물론 이제 일본도 그런 요괴들도 등장을 하지만, 그렇지만은 또 일본인들의 그런 간절한 그죠? 소원이나 소망, 아니면 그 사회적 불안이나 심리적 상태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또 요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일본의 요괴 문화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괴 아니메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일본에는 다양한 요괴가 등장하고, 이게 단순히 그죠? 뭔가 개인적인 취미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인 흥미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를 시켜서 이런 요괴 문화를 만들고, 또 이 요괴 문화와 관련된 산업들을 갖다가 상당히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특히 또 하나 중요한 요괴가 등장하는 요괴가 캐릭터로 등장하는 아니메를 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카바쿠와 여름방학은, 또는 생과 치로의 행방불명,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여러분. 선생님이 뭐 보조 영상을 올려놓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떤 요괴죠? 카오나시죠. 자, 생과 치로 행방불명에 나오는 카오나시라고 해서 이 센을 갖다가 도와주는 착한 요괴가 등장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카오나시, 카오 뭐 여러분 이제 그죠? 일본과에 들어오셨으니까 아시겠죠? 카오는 얼굴, 나시는 없다죠. 자, 얼굴 없는 요괴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 요괴를 항상 이렇게 좋아하는지, 뭐 일본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캐릭터를.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카오나시가 뭐를 주죠? 맞습니다, 황금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어떤가요? 돈 제일 많이 주시는 친척분, 어른분들이 제일 좋죠, 여러분. 자, 지금 여담이긴 했지만, 어쨌든 요 카오나시라는 캐릭터도 이 생과 치료 행방불명에서는 상당히 뭔가, 그래서 인간에게 황금을 주면서, 그래서 인간의 그 돈에 대한 욕구를 갖다가 분출시키는 그런 캐릭터로 존재는 하지만, 그렇지만 또 센이라고 하는 주인공을 도와주는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요괴 문화는 왜 탄생을 했을까요? 이런 요괴 문화 탄생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관, 그죠? 이제 신도라고 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요괴는 신들이 타락한 존재가 요괴입니다. 결국 요괴의 출신은 어떨까요? 신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신들을 믿게 하기 위한, 또 신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또 요괴를 등장시켰고요. 또는 암흑에 대한 공포, 그죠? 이런 어둠이나 아니면 어떤 그죠? 무서운 존재에 대해서 이런 또 요괴로 해서 또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요괴들이 또 발전하게 된 이유는 또 그 에도의 도시 문화, 그죠? 여러분, 그죠? 시골이나 깊은 산 속은 이런 요괴가 등장을 안 해도 무서워요. 자, 그렇지만 이제 도시 속에서 그죠? 에도 시대의 인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등장하는 이런 요괴들이 등장을 해서 뭐 인간을 괴롭히거나 겁을 주거나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요괴를 그린 그림이나 아니면 이야기 책들이 에도 시대 때 엄청나게 많이 발전하고 나오면서 일본의 그런 출판 문화의 발달에 의해서 또 요괴라는 이 캐릭터가 또 일본에서는 상당히 그죠? 관심을 끌어왔고 흥미를 주는 존재로 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노우에 엔요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요괴학을 갖다가, 그 왼쪽에 책인데요, 요괴학 강의라고 해서 요괴학이라는, 그래서 학문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미신적이거나 비과학적인 존재를 갖다가 또 학문화하면서 요괴를 체계화하고 또 요괴를 조사해서 연구하는 이런 그죠? 배경은 또 근대 이후에 그 요괴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등장에 의해서 또 요괴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노우에 엔요라는 분이 처음에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요괴 문화는 현재에는 일본의 캐릭터, 피규어 산업의 또 하나의 큰 중심적인 그런 그죠? 캐릭터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도라에몽과 같은 애니메이션 산업에도 또 어때요? 이런 요괴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여러 다양한 요괴들을 또 그 작품 안에서 중요한 또 그 주인공들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포켓몬과 같은 게임 산업, 이 포켓몬과 같은 경우도 결국 어때요? 요괴를 갖다 잡아가면서 힘을 키워나가는, 그리고 또 이것 같은 경우는 또 요괴 퇴치와도 관련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 사회에서 그 요괴는 또
궁극적으로는 어떨까요? 퇴치가 되고 사라져야 하는 존재로 그려지는데 그거를 현대에 와서는 어떨까요? 요괴를 잡는 행위를 통해서 또 게임 산업과 또 접목을 시켜서 또 큰 유행을 했었습니다. 또는 요괴 워치와 같은 뭘까요? 이런 상품.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했던 또 캐릭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괴 워치를 갖다가 그죠? 거에 그 메달 같은 거를 끼워서 그죠? 요괴가 각각의 그 종류의 요괴가 그 특징의 그 각각에 맞는 그 특징의 그런 소리를 내는 어쨌든 이런 요괴 워치가 또 상당히 일본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동영상은 선생님이 올려놨습니다. 극장판 요괴 워치 애니메이션인데 그 일부분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또 요괴 워치 이것도 이제 그래서 상품에서 등장은 했지만 또 애니메이션까지 나와서 그래서 OSMU One Source Multi Use라고 해서 또 이런 일본의 캐릭터를 갖다가 어때요? 한 가지 캐릭터를 갖다가 또 여러 가지 산업으로 또 1, 2차 산업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또 확대시키는 이 OSMU의 또 전형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요괴 워치에 등장하는 요괴들은 물론 이제 그 새롭게 그저 태어난 요괴들도 있지만 또 일본의 전통 요괴들을 갖다가 또 많이 현대화해서 그려놓은 캐릭터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요괴 문화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괴 문화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 요괴 문화의 성격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신과 요괴와의 관계.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요괴들은 원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괴들이 타락해서 또는 영락해서 그래서 현실의 도시 사회로 온 것들이 요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어떠한 그죠? 좀 불가사의한 힘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좀 인간을 갖다가 좀 괴롭히거나 하면서 그죠? 이런 신에 대한 그죠? 신을 믿게 하거나 또는 신을 존경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본은 그죠? 고대부터 한국을 통해 그죠? 백제나 아니면 중국을 통해 들어있는 불교 때문에 생긴 불교적 종교관에서 그죠? 지옥 사상 그죠? 에서 그런 그 현실과는 다른 그죠? 지옥 같은 곳에 살던 이런 존재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요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요괴가 출현하는 공간의 문제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세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요괴들은 결국 일본의 그죠? 예를 들면 그죠? 에도와 같은 그런 도시 안에서 같이 인간과 공존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유령들 또는 인간에게 붙는 빙의와의 관련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요괴들 중에 보면은 물론 이제 그저 독자적인 모습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뭐 물건에 붙거나 그저 이제 사물에 붙는 뭐 츠크모감이라고 하는데요. 사물에 붙어서 사물이 요괴가 되거나 또는 인간에게 씌워져서 또 그 인간이 요괴가 되거나 또는 동물 요괴가 많죠. 여러분 일본에서 뭐 고양이나 아니면은 뭐 네꼬마타라고 이런 고양이 요괴들 아니면 뭐 너구리 아니면은 여우에 붙어서 또 요괴가 빙의를 해서 또 요괴로 많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일본 요괴 문화의 성격을 알아볼까요? 먼저 이 왼쪽에 있는 요 작품이 토노 모노가타리라고 해서 그 야나기타 쿠니오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민속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 동북 지방의 그 토노라는 지역에 요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을 냈습니다. 그게 토노 모노가타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이 그쪽 지역 동북 지방 토노 지방의 그런 요괴 관련 이야기를 수집하고 거기에 관련된 또 이야기를 쓰면서 또 일본의 또 이런 요괴 학의 그 시발점을 만들어준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 야나기타 쿠니오 같은 경우는 일본의 신은 자연과 융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그 존재를 요괴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는 결국 그 요괴는 신들이 영락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융합하고 숨어 있다가 어떨까요? 거기서 이탈을 해서 분리가 돼서 그래서 현실에 그래서 인간의 세계로 온 것들이 그렇게 영락한 존재들을 요괴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는 코마츠 카츠이코라고 하는 그 일본의 유명한 요괴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책도 많이 쓰고 요괴 연구의 뭐 대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연구자의 그 요괴론을 보면 먼저 고대로 갈수록 신이 또는 요괴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자, 당연히 신이 많았으니까 어떨까요? 영락한, 신에게서 영락한 이런 요괴도 많았죠. 그래서 요괴와 관련된 행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연재해나 아니면 인간에게 불행이 일어났을 때 이런 것들을 요괴의 소행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뭔가 불가사의한 경험을 하거나 이런 불가사의함과의 만남을 요괴 체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인생에 살다가 조금 신기한 일 이런 거 없었던가요, 여러분? 예. 아니면 조금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라고 했던 일들이 없으신가요? 예.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일본에서는 그죠? 뭐 물론 현대에는 다르지만 예전에는 요괴의 지수로 봤습니다. 특히 이제 역병 같은 게 돌 때, 최근에 그죠? 이제 코로나19처럼 이런 역병이 돌 때도 이 요괴가 또 역병을 또 퍼뜨리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믿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코마츠 카츠이코의 저 요괴론을 보면 먼저 요괴는 인간 세계에서 퇴치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자, 그렇지만 되기 전까지는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인간에게 신의 존재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죠. 특히 왼쪽 같은 경우가 이게 네코마타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고양이 요괴입니다. 그래서 고양이에게 빙의한 요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존재들 요괴를 봤냐면 뭐 지진이나 홍수 또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존재를 요괴로 봤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앞서도 말씀드린 이 재앙신 문화도 좀 관련이 있죠. 그죠? 뭔가 재앙을 일으키는 신들이 있었다고. 그렇지만 신들뿐만 아니라 이런 요괴들도 자연재해를 일으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우나 너구리, 뱀, 뭐 고양이 등의 이런 특정 동물을 또 요괴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쯔꾸모감이라고 하는 그죠? 요게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도구나 기물에 붙어 사는 요괴입니다. 또는 요괴 저택. 그래서 이제 어떤 사물에 붙은 요괴들 갖다가 이번엔 쯔꾸모감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또 인간을 습격하는 인간의 원령 등도 요괴를 봤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죽거나 가족이 어떠한 불행이 생기면 요괴가 그 배후에 있었다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왼쪽 있는 이 그림이 스토크인이라고 하는 일본의 철왕이었던 사람이 죽고 나서 원령이 됐다고 하는 그 그림이랑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동물이나 아니면 도구뿐만 아니라 어떨까요? 뭐 자연이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또 인간의 원령도 또 요괴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요괴의 시대별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고대에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귀신 등을 갖다가 이제 요괴로 봤습니다. 그래서 뭐 사령이나 원령, 귀신 등을 불상 제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요괴들, 귀신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입체화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에도 시대 때 들어와서 시작된 이런 요괴는 입체적 표현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에막기라고 하는 그림 애자의 막구가 말다죠. 두루마리식의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러면서 요괴는 이런 불상 제작에서 그죠? 불상과 같은 이런 그죠? 입체적 조형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요괴를 표현하고 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등장한 게 에막기인데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요 두루마리식의 그 그림이 에막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하나의 또 전통, 그죠? 그 문학 중에 한 장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림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되는 두루마리입니다. 물론 이제 그죠? 글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림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목과 그림 정도만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비주얼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일본의 그런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발전한 이유도 이런 에막기라고 하는 아니면 그 에도 시대에 나왔던 이런 그림책들이 상당히 일본은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떨까요? 시각적으로 비주얼로 어떠한 스토리를 보는 이런 능력들이 이런 문화가 상당히 예전부터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 애맞기는 뭐 불교적 내용이나 또는 무사가 뭐 요괴를 퇴치하는 이런 활약의 내용들을 갖다가 그 수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그림이 이제 츠쿠모가미 애맞기라는 거예요. 츠쿠모가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구요괴라고 했죠. 그래서 연말 대청소 때 버려진 도구가 요괴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뭐 망치 요괴도 있고, 그죠? 무슨 우산 같은 요괴도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요괴들이 신들을 기리는 재래 행렬을 하고 있는 그런 애맞기 두루마리식의 그림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해학적으로, 그죠? 뭔가 캐릭터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러분. 자, 다음은 슈텐도지 애맞기라고 해서, 슈텐도지는 또 그 일본의 유명한, 그죠? 이제 장수의 이야기인데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도 미나모토노 요리미츠라고 하는 일본의 장수가, 그죠? 요괴의 목을 치고 있습니다. 그죠? 요괴 목이 좀 달라져서 왼쪽 위에 있고, 그죠? 그 가운데 위에 그 미나모토 요리미츠가 칼을 휘둘러서 요괴의 목을 자르는 장면이 보이죠, 여러분. 자, 이런 것들도 또 그 요괴와 또 무사를 같이 그린, 그죠? 또 무사의 활약을 그린 그런 애맞기 종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도 시대에 들어오면 이제 이런 요괴를 분류하는 애맞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괴 그림에 이름을 붙이거나 서문이 들어간 애맞기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요괴를 세분화하여 요괴 그림과 또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백괴 도감 또는 화도백귀 야행, 곤자쿠 화도백귀 야행과 같이 이런 이제 요괴들을 체계화시키면서 또 그림과 함께 이름을 짓고 또 설명을 같이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런 그 요괴는 야마와라라고 해서 눈이 3개이고 털이 많죠. 또 인간의 말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산에 살던 요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요괴들이 등장하는 그죠? 요괴가 이제 뭐 주인공이나 아니면은 뭐 꼭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또 인간을 갖다 괴롭히는 존재로 등장하는 이런 요괴 이야기 책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괴가 이제 스토리 안에서 또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샤쿠모노가타리라고 하는 백무로라고 하는 이런 장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샤쿠모노가타리 뭐냐면은 밤에 촛불을 켜고 하는 괴담인데요. 그래서 1화부터 100화까지의 괴이한 이야기를 매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 첫날에 1화를 하고 두 번째 날에 2화, 세 번째 날에 3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100화까지, 그래서 100개의 그죠? 그 괴이한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100번째 100화가 이야기가 끝나면 요괴나 유령이 나타났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샤쿠모노가타리 이런 요괴 이야기 책들도 이때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괴 샤쿠모노가타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책이 이노 모노노케로쿠라고 하는 국학자인 히라타 아츠타네가 적은 요괴 샤쿠모노가타리 요괴 이야기 책입니다. 그래서 이노 부다유랑 콤파치라고 하는 또 주인공이 이런 그 요괴 이야기 100화를 해요. 100화의 괴담을 매일 합니다. 100일 동안. 그러니까 100화가의 그 괴담이 끝나자 요괴가 매일 등장을 했다고 하는. 그래서 왼쪽도 보면 어떨까요? 저 눈이 하나인 요괴가 또 주인공을 이렇게 잡아가려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보이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 작품은 이노 모노노케로쿠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괴가 중심인 키비오시. 키비오시는 현재의 그 만화 같은 이야기책이에요. 그 왼쪽 같은 이런 책들이 에도 시대 때의 상당히 일반적인 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요 산토 쿄덴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작품인데요. 여기도 보면 비녀를 꽂은 여성을 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얼굴이 또 개의 모습으로 해서 그죠? 그 꽃게의 개입니다. 개의 모습으로 해서 비유를 해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괴로 등장하고 있는 요 사파가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모차에라고 해서 또 장난감 그림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모차는 장난감이고 에는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바케모노즈쿠시, 바케모노도 요괴란 뜻이죠. 바케모노즈쿠시라고 해서 현대판 요괴 도감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각 요괴를 갖다가 우리도 여러분 뭐 식물 도감이나 동물 도감 보시면 여러 식물이나 동물을 같이 올려놨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괴를 또 다양한
이런 요괴들을 갖다가 또 도감으로 해서 이렇게 그린 것들이 또 아이들에게 장난감 그림으로 상당히 또 이 당시 에도 시대 때 유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모차의 장난감 그림의 이런 요괴 도감의 그 전통은 현대 와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포켓몬 도감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왼쪽에 있는 게 포켓몬 도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현재에는 어떨까요? 또 하나의 중요한 캐릭터로 해서 또 아이들에게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자, 그래서 그런 요괴 도감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이게 포켓몬 도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 쉽게 볼 수 있으시고 아니면 뭐 책자 등에도 자주 등장하는 포켓몬들의 포켓몬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도감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잠깐 쉬어가도록 할까요, 여러분? 심도하기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좀 쉬어가는 코너에서는 자, 일본의 요괴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국제1번 문화연구센터라는 곳이 이제 교토에 있는데요. 거기에는 여기 그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그 홈페이지의 첫 장면입니다. 괴이 요괴 전승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요괴 문화의 전문화 학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요괴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 요괴가 나온 책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래서 여러분 뭐 최근에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요괴를 갖다가 또 쉽게 찾을 수 있고 일반인들이 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괴를 또 학문으로 전문화하고 또 학문화시킨 이런 데이터베이스화도 또 일본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괴이 요괴 전승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밑에 보면은 니치분 ac.jp라고 되어 있네요. nichibun.ac.jp에 또 요카이 db라는 곳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다양한 요괴들도 볼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방학을 이용해서 한번 들어가서 또 어떠한 요괴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일본에서 이렇게 다양한 요괴들이 많았고 이런 것들이 또 현재에도 어떠한 방법으로 캐릭터에 등장하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이 또 캐릭터 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이 요괴 문화와 또 관련이 커요. 그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최근에 많이 쓰는 캐릭터는 뭐가 있을까요? 물론 카톡이겠죠, 여러분. 카톡에 있는 캐릭터들도 결국 에도 시대로 생각하면 다 요괴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물론 선생님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또 이미지화된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런 전달성 이런 것들이 현대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일본의 대표적 요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요괴를 알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또 일본의 대표적 요괴의 그 그림과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카빠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요괴예요. 이 카빠는 원래 태풍이나 수해를 일으키는 자연인 이런 물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카빠가 원래 물의 신이었는데 이런 물의 신이 영락한 요괴가 바로 카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괴는 신이 영락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자, 그러면서 이 카빠는 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에도 시대 때 있던 실제 카빠의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머리에 접시 같은 것들이 있고 또는 거북이나 자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신이 영락한 존재니까 이 카빠는 어디에 살았을까요? 그죠? 강이나 늪지대에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일본도 뭐 전국, 전 지역에 이런 강이나 늪이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이런 카빠 전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카빠는 또 스모광이었다고 그래요. 스모를 상당히 좋아하고 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과 물의 정령인 물의 요괴인 카빠가 스모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이 카빠를 이기면 풍부한 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설 때문에 또 카빠는 스모를 상당히 좋아한다고 그러고요. 또 카빠는 오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왼쪽에 오이를 먹게 된 모습 보이네요. 왜냐면은 여름 첫 야채. 그래서 물의 신에게 바치던 곡물이 오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이를 상당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앞에 봤던 카빠보다는 상당히 현대에 와서 좀 귀엽게 그려놓은 카빠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일본에 가면 이런 카빠 캐릭터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카빠 스시, 그리고 일본의 유명한 스시 체인점 중에 하나인데요. 카빠 스시도 있고 또 일본에서는 새우깡을 카빠 에비센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에비센이 이제 그죠? 에비가 새우란 뜻이죠. 여기서 새우깡을 일본에 또 앞에 kap바를 붙여놔요. 자,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토노 모노가타리, 그죠? 야나기타 쿠니오라고 하는 민속학자가 썼던 그죠? 그 책 제목이 토노 모노가타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토노 지역의 요괴들과 전설들을 그러니까 어쨌든 조사해서 쓴 책인데요. 자, 그래서 이 이와테현의 그 토노시에서는 그 지역 캐릭터로 이 카파를 이용하고 있고 또 이제 관광 상품을 해서 카파 포획 허가증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어때? 요 허가증을 받으면 대략 한 1년간 그죠? 카파를 잡을 수 있는 이런 포획 허가증도 준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또 그죠? 그 예전부터 그죠? 일본에 남아있던 전통 캐릭터를 갖다가 또 현대에서 이런 관광 상품으로 이용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또한 이런 뭐 캐릭터나 상품뿐만 아니라 또 영화에도 많이 또 그 중요한 소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올려놨던 영상이 카파쿠와 여름방학을 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가족 안에서 그죠? 뭔가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가족의 한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아이 카파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네스카파 같은 경우는 그죠? 또 이제 고지라처럼 이 카파를 거대화시켜서 또 일본의 도시를 갖다가 조금 어떨까요? 또 이제 그죠? 도시를 갖다가 파괴하거나 아니면 문명을 그죠? 이제 살생하려고 하는 어쨌든 문명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좀 또 괴수 영화의 하나의 또 큰 그 캐릭터로 또 등장을 시키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카파쿠와 여름방학을 이라고 하는 영상도 선생님이 보조 영상으로 올려놓았으니까는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좀 앞부분 올려놨으니까는 한번 요 카파쿠와 여름방학을 갖다가 꼭 한번 다 시청을 해주시면은 전편을 방학을 이용해서 보시면은 일본어 공부 겸 해서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탱구입니다. 요 탱구라고 하는 요괴도 일본에서 상당히 자주 보는 수 있고 그리고 뭐 절이나 신사 같은 데 가면 많이 보는 그 또 일본의 전통 요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선 코가 높고 얼굴이 붉은 요괴입니다. 그리고 새 부리와 같은 입과 날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에서 그 어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면 이 탱구가 그래서 이러한 좀 불가사의한 이런 현상이나 어쨌든 그런 짓들을 했다고 생각을 했던 요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신사나 축제에 또 자주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요 이제 탱구라고 하는 요괴도 일본에서 또 상당히 그 신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요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탱구 축제 또 선생님이 영상을 올려놓았으니까는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탱구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인간을 갖다가 벌을 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 또 인간을 갖다가 도와주기도 하는 그래서 상당히 어찌 보면 또 신의 사자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그 요괴 중에 그 대표적인 그 인간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벌을 주거나 하는 그런 요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요괴입니다. 자, 로크로쿠비라고 하는 그죠 목이 긴 요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일본의 뭐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등장하는 요괴 중에 하나인데요. 자, 목이 긴 여성이 좀 대표적인 요괴입니다. 근데 물론 남성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 여성들이 이게 목이 긴 여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요괴로 많이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목이 길어져 등불에 등유를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목이 날아다니거나 하면서 또 이런 기이한 현상도 또 이 로크로쿠비로 그려내고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목이 긴 요괴인데요. 그렇지만은 또 이 목이 또 분리가 돼서 또 얼굴만 날아다니기도 하는 그런 요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무섭겠죠, 여러분. 선생님이 뭐 영상도 올려놨는데 홋카이도에 그죠? 그 요괴 그죠? 이 로크로쿠비를 갖다가 재현해 놓은 이런 그죠? 그 뭐 유령의 집 같은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로크로쿠비 영상이에요. 나중에 또 영상으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는 두부소승이라고 하는 그 두부를 파는 요괴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게 두부소승의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두부를 들고 다니겠죠. 당연히 두부소승이니까요. 자, 그리고 두부는 단풍잎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괴는 에도 도시에 등장했던 요괴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밤에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 두부 사세요, 두부 사세요 하는 그런 요괴입니다.
근데 이 두부가 너무나 맛있다고 그래요. 부드럽고. 그렇지만 이 두부를 먹고 나면 온몸에 곰팡이가 슬어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요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에도가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이상의 인구가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시에 또 스며들어와서 사는 이런 요괴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대나무 삿갓을 쓰고 다니고 그리고 단풍모에 들어간 두부를 팝니다. 그렇지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두부를 먹으면 온몸에 곰팡이가 슬어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요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본 요괴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요괴의 출현과 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인의 민간 신앙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자, 그래서 신을 믿는 또 이제 그러면서 또 이 신들이 일본은 상당히 그죠? 800만 신이 있었다고 그랬죠. 많은 신들이 있었기에 또 이런 신들 중에서 영락하거나 타락해서 현실로 온 것들이 또 이제 요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령에 대한 강한 공포심을 갖다가 유발시켜서 신을 믿게 하기 위한 이런 존재로 또 요괴가 또 등장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인간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자, 그렇지만 인간에 대한 원한을 풀거나 죽이려고 하는 악의는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신령의 위력을 보여서 그것을 인정시키기 위함입니다. 결국 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등장을 하죠. 그렇지만 점점 이러한 그 요괴 캐릭터는 그죠? 가는 이런 일본의 그 에도의 도시 문화와 관련이 되면서 이런 요괴 문화는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에도 시대의 성숙한 도시 문화 그리고 대여서적이라고 하는 렌탈북이죠. 여러분들도 뭐 만화책이나 무협지 이런 거 그죠? 만화 가게에서 빌려보는 것처럼 이런 대여서적인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이런 요괴를 그린 그림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판이 됩니다. 그러면서 에도 시대의 대표적인 캐릭터로 또 등장을 해요. 자, 또 그 이면에는 또 쇄국 정책에 의한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강합니다. 이 에도 시대 때는 물론 이제 뭐 대지마나 몇 군데의 그런 외국과의 무역을 위한 그죠? 그런 조그만한 그 섬 같은 건 두었지만은 근데 기본적으로는 쇄국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서구와의 그 어쨌든 교역이나 아니면 문화교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떨까요? 외부 세계에 이런 존재가 살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하면서 또 극대화시켜서 이런 요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현상을 극대화시켜서 상상하면서 또 이런 요괴 문화는 발전을 해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전통 일본의 문화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떨까요? 상당히 콘텐츠 산업으로 또 최근에 그죠? 현재까지 또 그 생명력을 이어오고 있죠. 그래서 요게 이미지와 그런 각 특징을 이용해서 다양한 무슨 캐릭터를 만들고 또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의 소재로 해서 상당히 많이 또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또는 요게 관련 상품을 개발해서 포켓몬고와 같은 게임들을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또 OSMU라고 해서 선생님이 몇 번 말씀드렸죠. One Source Multi-Use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1차 콘텐츠를 성공시켜서 그래서 2, 3차 뭐 영화나 상품이나 아니면 캐릭터 상품으로 해서 이런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그래서 일본의 어쩌면 전형적인 뭐 닌자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의 문화 산업의 그 방향성은 요 OSMU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일본의 문화 경제, 사회를 지탱하는 이미지 산업의 또 큰 중요한 그 소재로서 그 요괴는 현재도 생명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 요괴 문화는 일본인의 종교관, 신에 대한 인식, 암흑에 대한 공포, 도시와 출판 문화의 발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요괴 문화는 이런 시대적 흐름을 보면 요괴 관련 애맞기, 그죠? 그 두루마리식의 어쨌든 그림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샤쿠모노가타리, 백화의 그죠? 요괴 이야기를 하면은 그죠? 100일 후부터 이제 요괴가 등장했다고 하는 이야기에 그런 어쨌든 이런 그런 패턴이 또 등장을 하고요. 또 이야기 그림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본을 대표하는 요괴는 뭐 카빠나 탱구, 로쿠로쿠비, 두부소승 요괴 등이 있으며 현재에도 다양한 콘텐츠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일본의 요괴 사전에 있을 정도로 상당히 수백 개의 요괴가 일본에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1번 요괴는 신령에 대한 강한 공포심을 유발시켜 그러한 신령을 인정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도 시대의 도시문화에 성장한 요괴 문화는 현재에도 여러 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이용되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또 일본의 중요한 문화 산업의 콘텐츠의 하나로 해서 또 생명을 이어오고 있고, 그리고 한 3, 4년 전에 유행했던 이런 요괴 워치만 봐도 상당히 또 일본의 히트 상품으로 해서 이런 요괴 캐릭터를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몇 번 말씀했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던 그래서 카톡이나 라인 등에서 쓰고 있는 이런 캐릭터도 결국 요괴입니다. 여러분 그죠? 실제 존재는 하지 않지만은 뭔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캐릭터들도 전부 요괴로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선은 정리하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